첫 딸의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을 보러 갔어요. 우리 남편은 조용하고 인적 드문 납골당 한 칸에 잠들어 있었죠. 여보, 나 왔다고 평소처럼 인사를 남기려는데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저 사진은 뭐지? 턱시도를 입은 중년의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나랑 저런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나? 저는 핸드폰 속에 사진이 참 많아요. 남편이 생전에 참 예쁘게도 찍어준 사진이 한가득이었죠. 그럼에도 그 모든 사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진은 없었는데. 남편 칸을 열어 사진을 꺼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사진 속 턱시도를 입은 남편 옆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사진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무슨 일이세요? 그게 남편 칸에서 사진을 꺼내다가 그만. 아이고, 그 소중한 사진 같은데 액자가 깨졌네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모르는 사진이에요. 저도 모르게 누가 이 사진을 우리 남편 칸에 넣은 거죠? 관리인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이분이 남편이시라고요? 네, 제가 열쇠도 갖고 있잖아요. 이상하다. 아내분이 부탁하셔서 제가 넣어드린 건데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애달픈 얼굴로 이 사진 좀 넣어줄 수 있냐고 하셔서. 네? 관리인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일한 지 10년은 되는데요. 간혹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라뇨? 간혹 아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찾아온 애인이 뒤늦게 아내를 알게 된다든지. 어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입방정을? 제가 애인으로 보이세요? 여기 우리 가족 사진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관리인이 치우려고 하기에 냉큼 사진을 집었어요. 확인은 해봐야죠. 이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가 누군지. 관리인이 그러지 말라는 눈초리로 저를 보더라고요. 괜히 진실의 문을 여는 건 아닐지. 뭐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괜한 참견을.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은 관리인이더라고요. 진짜 아내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이런 사진을 넣어준 거냐고 묻기엔 얼굴은 분명 내 남편이 맞았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알던 내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었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사진을 들고 차로 돌아왔는데 기분이 정말 더러웠어요. 보조석에 사진을 던져놓은 그때였죠. 사진 뒷면 아래에 작은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그 침침해. 저도 이제 노안이 오는 나이였어요. 안경을 찾는데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은 사진관문도 안 여는 날인데 뭘 그렇게 부지런히 준비해? 오늘부터 토요일마다 봉사하기로 했어. 맞다. 봉사 간다고 했지. 근데 그게 그렇게 신나? 남편 얼굴이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처럼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누가 보면 숨겨둔 애인이라도 만나러 가는 줄 알겠네. 내 인생의 여자는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남편에게 저는 첫사랑이었어요. 저에게도 엄연히 말하면 첫사랑이었죠. 둘 다 중학생 때 만나서 23살에 결혼했으니 그럴만도 하잖아요. 아이가 늦게 생기는 바람에 50을 훌쩍 넘어서야 첫 딸의 결혼식을 봤으니 그게 한이라면 한이었어요. 내가 아이를 조금만 일찍 가졌다면 우리 남편도 딸이 결혼하는 걸 봤으려나 싶어서요. 남편이 50대에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투병을 시작한 게 5년 전이었으니 사실상 50대가 되고 내내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셈이었어요. 여보, 내년에는 우리 큰딸 결혼한대. 무슨 소린지 알아? 힘내서 우리 딸 손잡고 결혼식장 들어갈게. 진짜지?
그럼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선 뭐든 해. 척해져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선 뭐든 한다는 남편의 말이 떠올라 딸의 결혼식 내내 울었어요. 그런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고? 기가 차도 너무 차더라고요. 겨우 안경을 찾아 쓰고 사진 뒷면을 보는데 설마 했던 이름이 나왔어요. 복지관? 남편이 봉사를 간다던 바로 그 복지관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 애인이라도 만나러 간 거였어?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러나 가야만 했어요. 납골당 관리인 말대로 괜한 진실의 문을 여는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라면 이렇게까지 슬퍼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남편이 토요일마다 간다던 그 복지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날이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갔던 날이요. 다시 사진을 보니 기억이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아, 맞다. 나비 넥타이만 한 거지. 양복은 그날 양복이야. 갑자기 남편이 양복을 입고 가기에 이상해서 물었어요. 웬 양복? 오늘은 컨셉이 있어? 어떤 컨셉? 비밀이야. 비밀이라면서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던 남편이 떠올랐어요. 유난히 더 들떠 보이던 얼굴. 딴 여자랑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그런 건가 싶어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복지관으로 들어가 사진 뒷면에 장소, 날짜와 함께 적혀있던 여자의 이름을 말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인가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 보는 분 같은데. 그것도 말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하면 되려나? 저는 제 남편의 이름을 말했어요. 그 사람 아내 되는 사람이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그분 부인이세요? 그게 그렇게까지 놀랄 일인가요? 처음 뵙겠습니다. 늘 봉사 오셨던 사진기사님이셔서 저 이제야 기억나요. 저 장례 때 갔었거든요. 네? 남편의 장례 때 왔었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때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요. 많이 울고 계셨던 거 기억해요. 기억해달라고 하는 제가 이상한 거죠. 언제 봤다고? 김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여기서는 우리 남편을 그렇게 불렀나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분께도 말씀드리면 기쁘게 나오실 거예요. 기쁘게 나온다고요? 그럼요. 여기 있는 분 중에 김 선생님 안 좋아하던 분은 하나도 없을걸요? 여기서 인기가 많았다니 그래서 그렇게 갈 때마다 희죽희죽 웃었나 싶더라고요. 기다리다 보니 멀리서 한 여자분이 직원의 부축을 받아 오는 게 보였어요. 서둘러 주머니에서 아까 그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사진 속 여자와 머리 모양도 비슷한 것 같고 무엇보다 키가 비슷하더라고요. 남편의 어깨보다 조금 더 올라왔으니까 키가 좀 큰 편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어쩌면 굽이 높은 구두를 신었을 수도 있지만 어쩐지 골격이 작은 여자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더 당황했죠. 저 사람이라고? 그분이 저를 보며 웃으시더라고요. 김 선생님, 아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제 앞에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 또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보고 웃으시네요? 웃을 수밖에요. 나랑 같은 그분 아내라는 거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그 사람 아내라고요. 그러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며 호호호 웃는 모습마저 너무 얄밉더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내가 왜 그런 농담을 하겠어요? 납골당에 사진을 넣은 것도 난데. 납골당에 사진을 넣은 분이 할머니시라고요? 너무 기가 찬 건 그 여자의 나이가 우리 부모님 뻘은 돼 보였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봤자 내가 엄마 뻘일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제가 차마 어머님 소리는 안 나와서요.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남편의 아내라고. 그래요. 요즘은 연상연하도 많잖아요. 여자가 나이가 훨씬 많은 경우도 많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아들뻘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제가 말이 헛나왔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편은 가정이 있는 남자였잖아요. 그래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될 일을 했다는 건가요?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내밀었어요. 이분이 본인 맞으세요? 맞아요. 참, 할머니는 무슨 금세 내 나이 된다니까. 눈 뜨고 코 베인다잖아요. 돌아보면 내 나이일걸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꽃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마저도 어찌나 수줍던지 꽃 뒤에서 환하게 웃고 있을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같았어요. 짧은 머리에 파마를 했다고는 생각했지만 꽃을 든 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다 보니 나이가 많은 여자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그저 난감한 기분인데 내 앞에 앉은 노년의 여자는 여유만만하더라고요. 자기 아들뻘의 남자를 꼬드긴 여유인가 싶을 정도로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의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닌 건진 모르겠지만 알겠다고요. 둘이 비밀 결혼을 했든 뭘 했든 나는 이제 알 바 아니니까요. 궁금해서 온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어서 왔죠. 우리 남편 납골당 칸에 허락도 없이 이런 사진을 넣으셨잖아요. 아내분 연락처를 몰라서. 남편 장례 때는 안 오셨나 봐요. 왜요? 그때 와서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나도 아내다. 내가 먼저 가야 했을 나이에 가서 나도 아내니까 상주 노릇 하겠다고 할 순 없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또 깔깔대며 웃는 겁니다. 내가 말이에요. 평생을 재미없게 살았어요. 웨딩드레스 한 번을 못 입었으니까요. 네? 사진에서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입었다고. 저 세상 가기 직전에서야 입은 거지. 얘기를 듣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저한테 우리 남편이랑 웨딩드레스 입었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살면서 한 번은 웨딩드레스를 입었으니 자랑할 만하지. 네? 그러니까 인생을 더 즐겨요. 남편이 먼저 갔어도 재밌게 살라고. 저도 맞바람이라도 피우라는 뜻인가요? 맞바람? 그것도 좋지. 이제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네? 이상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치매인가 싶을 정도로요. 더는 할 말이 없네요. 저는 이만. 그때였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어머, 왜 이러세요? 농담이야, 농담. 나 심심해요. 좀 더 얘기하다 가요. 네? 심심해. 이 나이 되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심심해. 치, 아니 그렇다고 지금 저더러 상관요? 그분이 깔깔대고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재밌잖아요. 내가 언제 상간녀가 돼보겠어? 전 재밌지 않아요. 평생 가정밖에 모르고 산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랑 우리 애들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자기 엄마 뻘 되는 분이랑 바람을 피웠다잖아요. 어르신은 오래 사셔서 그마저도 재밌는진 모르겠지만 솔직히 모르겠네요. 저는 그 나이가 돼도 과연 즐거울까 싶어서요. 그제야 그분이 웃음을 거두시더라고요. 장난 그만 칠게요. 화 그만 내고 앉아봐요.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장난이라고요? 뭐 장난까지는 아닌데. 오랜만에 날 찾아온 손님이 있다고 해서
좀 들떴었어. 내가 미안해요. 나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었어. 우리 남편을 만난 날이요? 그 사진 찍은 날. 네? 그제야 직원도 난처한 기색을 거두고 말했어요. 그날 김 선생님께서 우리 복지원의 80 넘은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영정사진을 찍어드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양복까지 멋지게 갖춰 입고 오셨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남길 사진이니까 자신도 경건한 마음으로 찍으려고 한다고요. 김 선생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은 김 선생님 양복이 멋지다고 다들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김 선생님 칭찬만 하니까 괜히 양복을 입고 왔다며 머쓱해 하셨죠. 갑자기 나온 영정사진 얘기에 의아했어요. 내가 본 사진은 분명 결혼사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양복을 입고 간 그날이라는 건 확실해졌죠. 그래서 내가 부탁했어. 나는 영정사진 말고 결혼사진이 찍고 싶다고. 놀라서 직원을 보자 직원이 맞다는 듯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노인네 노망 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정사진을 찍으라니까 갑자기 지난 세월이 떠오르면서 억울한 거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득바득 살면서 웨딩드레스 한번 못 입어봤구나 싶어서. 아니,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면 남들은 그냥 입고 사진도 찍는다는 웨딩드레스 한 번을 못 입냐고. 내 인생도 참 기구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진이... 그래요, 아기 엄마. 내가 뭐 그렇게까지 파렴치하진 않아. 인생이 기구하긴 했어도 정직하게 살았어요. 남의 남자 탐내면서까지는 살지 않지. 뭐 내 영감을 하도 빨리 보내서 좀 외롭긴 했어도. 그러니까 그냥 재미삼아 찍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평생의 꿈이었던 사진이야. 그냥 그 남편 잠깐 좀 빌렸어요. 아니, 그렇다고 결혼사진은 좀... 무슨 영혼 결혼식처럼 남편을 빌려서 사진을 찍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 아기 엄마는 꼿꼿이 살아온 사람 같은데 나는 하도 여기저기 구르며 살아서 그냥 그런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었어. 그냥 누구라도 좋았지만 사실은 김 선생님이라 더 좋았지. 우리 남편이라서요? 순간 섬찟하더라고요. 예, 그 대개 남편분이 좀 자상해요. 나도 이런 남편이랑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지. 말은 기념삼아 찍었다고 해도 우리 남편한테 은근히 사심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심이 없었다면 가족의 허락도 없이 자기 결혼 사진을 남편 납골당 칸에 몰래 넣진 않았겠죠. 그래서 결혼 사진이라도 찍으니 만족하세요? 만족이 하겠어. 같이 살아본 건 아니잖아. 뭐라고요? 역시나 이상한 노인이다 싶었죠. 더 듣고 있을 이유가 있나 어쨌든 기념사진이라는데 돌려주고 말아야 하나 생각하다가 그래도 찜찜했어요. 우리 남편이랑 사적으로 연락한 적 있으세요? 아유, 그러니까 나 그 생각을 못했어. 연락처라도 하나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걸. 연락처도 몰랐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저를 음흉하게 보시는데 진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 됐어요, 그럼. 이제 진짜 그만 말 섞자고 생각하며 일어서려는데 그분이 또다시 음흉하게 웃으며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좋아했어. 네? 엄청 좋아했어. 김 선생님 오시는 날만 기다릴 정도로. 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원이 놀라서 할머니를 말렸어요. 어르신, 너무 장난이 심하신 것 같아요. 장난 아닌데. 저는 직원을 따로 불러냈어요. 잠깐 얘기 좀. 아, 네. 밖으로 나와서 물었죠. 혹시
치매가 있으신 분인가요? 아, 그게 아니요. 아니라고요? 네, 정신은 아주 온전하세요. 그런데도 저러신다고요? 심심하셔서 그래요. 네? 네? 김 선생님 돌아가신 거 알고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정말 우리 남편을 이성으로 좋아하거나 한 건 아니겠죠? 설마요. 김 선생님이 워낙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셨어요. 씩씩하기도 하고 오실 때마다 간식도 사오시고 정확히는 어르신들 심심하시니까 누구라도 오면 좋아하시는데 김 선생님이 늘 와서 사진을 찍어주셨거든요. 그건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들 늙어 빠진 나를 찍어서 뭐 할 거냐 그러는데 김 선생님이 사진전을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어느 날부터 여자 어르신들이 저한테 루즈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루즈가 뭔가 있잖아요.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이요. 아유, 저는 루즈라는 표현은 알죠. 그러셨구나. 그러나 그 순간 제가 놀란 건 남편이 사진전을 열고 싶다고 했다는 말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사진전을 열고 싶다고 했어요? 네, 여기 어르신들 말고도 다른 복지관도 봉사 다니신다면서 어르신들 사진을 모아서 인생 첫 사진전을 열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 그건 처음 듣는 얘기세요? 아유, 그게 남편이 젊을 때는 밤낮 가리지 않고 사진관을 운영했어요. 그러다 애들 다 크고 나서는 일을 좀 줄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토요일마다 봉사를 다닌다고 해서 내심 섭섭했는데 나랑 보내는 시간보다 봉사를 더 좋아하는 것도 같아서요. 꿈이라서 그러셨나 봐요. 근데 왜 나한테 말을... 하긴 남편이 봉사 다니기 시작하고 오래 안 지나서 알게 됐어요.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거. 어머나,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런데도 봉사는 꼭 다녀야 한다고 병상에 눕기 전까지도 봉사를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농담으로 누가 보면 좋아하는 여자라도 숨겨놓은 줄 알겠다. 뭐가 그렇게 좋냐는 식으로 말했는데 저도 모르는 결혼 사진이 나오니까 시겁한 거예요. 놀라실만 했네요. 워낙 짓궂은 데가 있으신 분이셔서요. 그냥 심심하셔서 사람이 오니까 좋아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나 제 머릿속은 남편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난 사진작가가 꿈이야. 사진작가? 남편과는 중학교에서 같은 반 짝으로 처음 만났어요. 첫날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자기소개 형식이라면서 다 작성한 뒤 번호대로 한 명씩 나와서 발표를 하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 번호를 기억해요. 5번,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항목에서 손이 멈췄어요. 꿈? 제가 혼자 중얼거리는 걸 들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말했어요. 왜? 생각해 본 적 없어? 응, 너는 있어? 그때 말한 꿈이 사진작가였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중학생 때 만나서 고등학교는 따로 갔다 보니 그때는 사실상 연락이 거의 안 됐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남편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너 무슨 일이야? 나 대학 안 가. 대뜸 그러더라고요. 대학은 왜? 너희 집 못 살지 않잖아. 몸으로 뛸 거야. 사진 배우려고. 사진 배워서 뭐 할 건데? 사진관 열 거야. 그래서 너랑 결혼할 거야. 순간 가슴이 뛰다 못해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괜히 한번 튕겨봤던 것 같아요. 누가 결혼해 준대? 해줘.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그때부터 진짜 연애가 시작됐죠. 중학생 때는 사실상 사귀네 만회한 적도 없었어요. 그저 전교생이 다 할 정도로 서로 좋아하긴 했죠. 그렇다 보니 고등학교 가서는 이도저도 아니게 가끔 안부나 주고받았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저를 놓칠 것 같았대요. 제가 딴 남자랑 결혼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천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돌아보니 남편이 꿈을 포기한 이유는 결국 저 때문이었어요. 사진작가가 꿈이라던 남편에게 제가 그랬거든요. 국어에서 어떻게 먹고 살게? 그 후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중학생 때 한 말을 기억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한 번도 말을 안 했나? 하필 사진작가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까지 걸렸으니 저한테는 말하고 싶어도 못했겠다 싶은 거예요. 봉사 간다고 할 때마다 희죽희죽 웃는 게 이상하다 싶더라니. 단순히 봉사가 아니었던 거죠. 평생을 꿈꿔온 꿈을 저 몰래 꾸다가 짜잔하고 보여줄 생각이었을 텐데 남편은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내가 못 살아. 그러면 그렇다고 말했어야지. 남편이 아픈 바람에 거기까진 생각도 못했어요. 수술받고 항암하면서도 계속해서 봉사를 나가는 게 못마땅하기까지 해서 뭐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당신, 건강보다 봉사가 중요해? 봉사는 건강을 회복한 뒤에 다시 해도 되잖아. 그런 저에게 남편은 인상 한 번 안 쓰고 그랬어요. 여보, 내가 살아보니까 조건을 붙이고 하면 결국엔 못해. 그게 무슨 소리야? 돈 다 벌고 하자, 애들 키우고 하자, 건강할 때 하자. 그러면 끝내 시작도 못한다고? 당신 인생에 봉사가 그렇게 중요해? 언제부터 그렇게 중요해졌는데? 나도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중요하지. 난 당신이 더 중요해. 여보, 이게 날 위한 거라고 생각해줘. 난 이게 좋아. 그러다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몸져 눕게 됐을 때도 남편은 싱글벙글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좀 더 치료에 집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잘못한 거야? 치료 다 받았잖아. 의사 선생님이 무조건 쉬고 잘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하고 싶은 걸 어떡해?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해볼 때까지는 해봐야겠는걸? 그래서 당신 인생에 남는 게 뭔데? 주말마다 봉사하느라 나랑 놀러도 안 다니고. 평생 당신 위해서 살았잖아. 그래서 잘했다고? 난 당신이랑 여행 한 번을 가본 기억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저자들이랑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하는 거 다 보내줬잖아. 당신이 늘 바쁘니까. 당신을 위해서 바쁘게 산 거야. 난 당신만 행복하면 되니까. 근데 봉사만큼은 내 행복을 위해서 하고 싶었어.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남편이 뭘 잘못한 건 없었어요. 그저 몸이 암세포를 이기지 못한 것뿐이었죠. 봉사하는 게 어쩌면 그나마 남편을 더 오래 살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다가오는 남편과의 이별이 무서웠어요. 평생 의지하고 살았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싶어서요.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남편 마음을 너무 몰라준 것 같아서요. 남편이라고 해도 내가 아는데 그 속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도요. 사진기 들고 봉사 갈 때마다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마음을 몰라줬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나오시더라고요. 왜 울어? 김 선생님 생각나서?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왜? 난 오막 났냐고 물었어? 그게, 들어와. 여기서 울면 사람들이 다 봐. 여기 사람들 남 얘기 좋아해. 다들 심심해서. 저는 어르신을 따라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생님, 여기 아기 엄마한테 따뜻한 차 좀 주면 안 되나? 네, 제가 가져올게요. 두 분 말씀 나누고 계세요. 직원이 자리를 비우자 그분이 제 손을 토닥이셨어요. 남편 먼저 보내 심정을 왜 모르겠어. 나도 알아요. 그래서 막 짓거린 건데.
나는 그게 아기 엄마한테 그렇게 아픈지는 몰랐지.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이 사진작가가 꿈이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복지관에 갈 때마다 왜 그렇게 싱글벙글 신이 나 있는 건지 이해도 안 됐고요. 아픈 사람이 굳이 봉사를 간다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럴 시간에 나랑 좀 더 같이 있지. 남은 시간이 아깝지도 않나? 그랬거든요. 아휴, 그 남자들 속을 여자들이 어떻게 알겠어? 뭐, 남자도 여자 속은 모르지. 그러니까요. 연락처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한 건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픈 줄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안 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사진 다 찍었다고 안 오나 했었거든. 결혼 사진을 찍어준 건 고마운데 섭섭하더라고. 그러다 김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황망했어. 연락처라도 알았으면 아픈 건 알았을 텐데. 장례라도 갔을 텐데 싶어서. 복지관에서는 알았다는데 우리가 다 늙었잖아. 놀라서 기절이라도 할까봐 말을 안 한 모양이야. 대신 다른 사람이 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우린 김 선생님 생각만 더 났지. 김 선생님 어떻게 지내는지 아느냐. 전시하면 우리도 불러준다고 했는데 왜 소식이 없느냐 물으니까 그제야 알려주더라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장례도 못 오신 거예요? 못 갔어요. 알았어도 이 몸으로 혼자 가지도 못했겠지만 나는 아쉬웠어요. 내가 김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다고 했잖아. 다른 게 아니라 먼저 보낸 우리 막내 아들 같아서 그랬어. 먼저 보냈다니요?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먼저 갔어. 우리 김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꼭 그 애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걔가 지 아빠를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었거든. 어머나, 그런 일까지 있으셨어요? 별일이 다 있었다니까. 걔가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이 떠났어요. 그러니 뭐 사는 게 늘 돈 벌고 애들 키우고 그게 다였지.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랬지요. 그러고 나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다 자기 가정 꾸려서 나가고 나만 남았더라고. 웨딩드레스 한번 못 입어보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부탁했어요. 우리 신랑 많이 닮은 김 선생님한테. 우리 남편은 기꺼이 좋다고 하던가요? 아니, 그때는 안 그러던데. 그러면요?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우리 아내가 알면 화낼 수도 있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뭐라고 했지. 노인네랑 사진 한 장 찍어주는데 마누라가 고기라도 하겠냐고. 그랬더니 알겠다면서 찍자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오늘 보니 진짜 곡을 하잖아. 그래서 온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기는 무슨. 그것도 서러웠겠지. 나만 보고 사는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딴 여자랑 요상한 사진을 찍었으니 내가 여우야. 일부러 꽃다발로 얼굴을 가렸어. 장갑도 끼고. 왜 그러셨는데요? 솔직히 내가 늙었잖아. 그림이 안 나오지. 그냥 내가 이렇게 웨딩드레스 한번 입었다 하는 것만 남기고 싶었어. 그래도 이왕 찍으시는 거 얼굴 보이게 찍으시지. 얼굴 보이게 찍은 그것도 있는데 내가 이 사진이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거든. 이 사진도 전시에 써줄 거예요? 하고. 안 써준대. 그건 자기 마누라가 보면 식겁할 거라고. 안 된대. 그런 점에서는 아주 마누라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네. 예쁘게 잘 나왔어요. 남편도 환하게 웃고 있고. 다들 앞에서 놀리고 있었어. 꼬마 신랑이 늙은 신부한테 장가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둘 다 엄청 웃다가 이렇게 찍힌 거야. 찍자고 해놓고 막상 찍으려니까 나도 민망하더라고. 괜한 짓을 했나 했는데 김 선생님이 웃으면서 받아준 덕에
재밌게 찍었어. 그제야 그 사진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운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사진을 납골당에 찾아가서 넣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 미안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내가 여우짓 한 거야. 네? 이걸 보면 누구라도 날 찾아오지 않을까 해서. 그 뒤에 이름이랑 다 적혀 있잖아. 일부러 넣으셨다고요? 보고 싶었어요. 김 선생님의 가족이.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사람이 떠나서도 사진은 남아있을 텐데 그 전시한다는 말도 없고, 아니면 가족들이 우리 복지관에는 말을 안 해줬나 싶어서 김 선생님이 우리한테 전시 초대해준다고 했다고 그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 복지관 선생님들한테 말도 해봤는데 다들 그렇게까지 연락하는 건 민폐일 수도 있다고 그러대. 그 전시는 가족들 뜻대로 하는 건데 괜히 연락했다가 부담만 줄 수도 있다고. 제가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인화해둔 사진이 꽤 되긴 하지만 전시하고 싶단 말은 전혀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었으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했는데 제가 무지했어요. 남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사진은 누구한테 남긴다는 말 안 했어요? 저한테 남겼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모두 남긴다고요. 가장 소중한 걸 아내한테 남겼네. 그러게요. 그 소중한 걸 받고도 몰랐네요. 딸이 얼마 전에 결혼했거든요. 남편 보내고 딸 결혼까지 시키느라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딸이 결혼했다는 말에 그분이 눈을 빛내시더라고요. 결혼을 했어요? 난 딸이 없어서.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그러나 사진이라는 단어를 말하다가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남편 생각이 또. 저희는 딸만 둘이거든요. 딸들 결혼할 때 자기가 직접 사진 찍어줄 거라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물론 우리는 타박했죠. 혼주석 지켜야 할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 어떡하냐고요. 순간 남편이 스치듯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맞아요. 그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중에 우리 가족들 사진을 모아서 사진집을 만들어야겠다고요. 가족들 얼굴로 전시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그러면서요. 전시 얘기를 했었네. 그런데 가족들 얼굴은 공개 못하고 우리는 곧 갈 사람들이니까 공개한다는 거야 뭐야. 그런 거 절대 아닐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다 내성적이라서요. 농담이에요, 농담. 우리는 다들 좋다고 했어. 우리 얼굴이 전시관에 걸려보겠냐. 다들 멋지게 하고 찍어라. 그랬지. 그러면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처지였네요. 우리 남편의 멋진 모델들이 되어주셨으니.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남편이 찍어둔 사진을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상자에 고이 보관만 해두었지 한 장씩 꺼내본 적은 없었거든요. 남편이 아픈 몸으로 그놈의 봉사를 가서 찍은 거라서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진을 꺼내보니 남편과 결혼 사진을 찍은 그 어르신 사진도 있더라고요. 남편에게는 귀한 모델들이었구나. 남편은 봉사를 다니기 전부터 자기가 암이라는 걸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왜 말 안 했어? 치료하면 되니까. 말하면 내가 봉사 다니지 말라고 할까봐? 아무래도 당신은 내 걱정할 테니까. 그렇다고 말을 안 하는 게 말이 돼? 내가 이거 못 봤으면 언제 말하려고 했어? 남편이 암이라는 걸 남편 주머니에서 병원에 다녀온 영수증을 보고 알았어요. 왜 병원에 갔었냐고 물으니 그제야 말하더라고요. 사진을 하염없이 보고 있는데 결혼한 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신혼여행은 재밌어? 재밌게 잘 놀았지. 엄마, 왜 내가 보낸 사진 안 봐? 사진 보냈어? 미안. 엄마가 정신이 좀 없었네.
엄마, 혼자 아빠 납골당 다녀왔구나? 내가 혼자 가지 말라고 했잖아. 같이 가자고. 그냥 아빠 생각나서. 내 결혼식 내내 운 이유가 아빠 때문인 거 다 알아. 알고 있었어? 아, 우리는 알지. 그때 내 친구들은 엄마가 나 보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우는 줄 알더라.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 세상에 자기 자식 안 아까운 부모가 어디 있어. 그 아까운 딸이 내일 귀국하는 건 알고 있지? 어머, 벌써 내일이야? 엄마도 참 아깝다면서 기억도 못하네. 연락 잘했어. 얼른 준비해야겠다. 엄마 힘든데 그럴 거 없어. 그냥 우리 김치찌개만 있으면 돼. 신랑이 엄마표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대. 누가 보면 해외 나와서 몇 달은 있다가 가는 줄 알겠어. 그럴 수 있지. 김치찌개는 기본으로 끓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 남편의 결혼 사진 때문에 정신을 쏙 빼놓고 있었더라고요. 서둘러 장을 보고 애들 맞을 준비를 했어요. 다음날 딸이 사위랑 집에 왔죠. 수고들 많았다. 재밌게 잘 놀았던데? 덕분에 잘 쉬다 왔습니다. 다들 얼굴이 환하네. 손 씻고 와. 일단 밥부터 먹게. 엄마, 절부터 받아야지. 어? 남편 없이 딸 부부에게 절을 받는데 또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또 온다. 아니야. 그 눈에 뭐가 들어가서. 또 아빠 생각나서 그러지. 우리 엄만 아빠밖에 몰라. 좋으셔서 그래. 좋은데 아버님이 옆에 안 계시니까 속상해서. 역시 우리 사위밖에 없다. 이 좋은 걸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 자네 아버님이 딸내미 결혼식 사진도 자기가 찍겠다고 했던 팔불출이었거든. 찍어주셨다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안 그래도 아버님 사진 많이 봤거든요. 우리 남편 사진을 봤어? 이 사람 사진 대부분이 아버님이 찍어주신 거던데요? 그래, 맞아. 그래서 그 양반 스마트폰도 늘 최신형으로 들고 다니던 사람이야. 딸내미들 사진 찍어준다고. 엄마 사진이 가장 많았거든. 그렇긴 하지. 아빠는 내 남편이잖아. 이제 너도 네 남편 있으니 내 맘을 알겠지? 그래서 신혼여행 내내 엄마 생각났어. 내 생각? 난 이렇게 행복한데 엄마는 적적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자꾸 사진 보낸 거야? 나 적적하지 말라고? 엄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딸의 말에 결국 울었잖아요. 너희들이 아빠 생각을 해주니까 위로가 된다. 우리 사위까지 그렇게 말해주니까 더. 맞다. 아빠가 생전에 봉사 다니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너희들도 좀 볼래? 좋지. 복지관 다니면서 찍은 사진? 엄마가 봉사 그만하고 몸 회복하라고 그렇게 걱정해도 안 들었잖아. 그러면서 찍은 사진. 사진을 보여주자 딸이랑 사위가 동시에 감탄하더라고요. 사진이 진짜 예술이네요. 그래? 네. 제 친구도 취미로 사진 찍는데 한번 보여줘도 될까요? 좋은 사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좋지. 조금 뒤 사위가 친구에게서 답장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진을 왜 그냥 썩히고 있냐고 물어서 돌아가신 아버님 사진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진? 그만큼 멋지다는 거죠. 완벽하대요. 그래? 네. 저는 고민하고 있던 얘기를 슬쩍 꺼내봤어요. 그때는 꼭 제가 남편 심정이 된 것처럼 떨리더라고요.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버지 사진전을 하면 어떨까 하고. 사진전? 엄마가 깜빡 잊고 있었던 아빠의 꿈이 있었어. 사진 작가? 네가 어떻게 알아? 아빠는 평생 사진관만 했던 사람이잖아. 당연히 사진 작가가 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직접 말한 적은 없고? 근데 아빠가 노래를 불렀잖아.
우리 가족 사진으로 사진집 만들고 싶다고. 그것도 사진작가로서 원하는 거잖아. 우리 가족의 사진을 아빠의 작품집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작품집. 전시를 해도 좋고 아니면 작품집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돈은 좀 들 거야. 사비로 해야 하니까. 저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은 엄마가 될 테니까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있겠어?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라 뭘 알아야 말이지. 사위가 갑자기 의욕을 불태우더라고요. 어머니, 당연하죠. 괜찮으시면 제가 친구한테 물어서 진행해 볼게요. 친구가 아마추어 사진전을 꽤 있거든요. 가격도 적당하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럼요. 저한테 맡겨만 주세요. 얼마 후 사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아버님 필름 다 갖고 계시죠? 다 있어. 전시용으로 크게 뽑아야 한다고 해서요. 그 인화는 나도 좀 하는데. 어머님이 하실 줄 아세요? 그럼 내가 사진관 하는 남자 아내로 평생 살았잖아. 남편 사진이니까. 내가 인화해보고 싶긴 한데 해보고 영 별로면 더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하고. 어머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누구보다 그 사진을 사랑하시는 분일 테니까요. 한번 해보긴 할게. 네, 어머님 파이팅. 그리고 장소 섭외도 다 됐습니다. 뭐? 벌써? 네. 그리고 사진집도 가족들이랑 지인 나눠드리는 용도 소량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안 들고요. 그래? 그러면 좋지. 근데 생각보다 많이 찍어야 할 수도 있어. 왜요? 아, 아버님 친구분들도 들으시게요? 뭐, 그렇지. 친구라면 친구일 수도 있지. 저는 복지관에서 만난 그 어르신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러면 부수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할게요. 그리고요, 어머니. 이건 저희가 다 하고 싶어요. 다 하다니? 저희 축의금 들어온 걸로 할게요. 뭐? 아유, 안 돼. 그 돈은 남았으면 너희들 비상금으로 써야지. 사실 저희 아버님이 봉사하시던 곳에 기부할까도 했었어요. 뭐? 아내가 반씩 나눠서 서로 의미 있는 일에 쓰는 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겠다고 했죠.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애써 봉사하신 곳이니까 그곳에 기부하면 아버님도 좋아하실 것 같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의논 드릴까 했는데 마침 사진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날 돌아가면서 여기에 쓰면 딱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딸을 위해서 다 쓰는 거잖아. 자네는. 아내가 행복한 게 제 행복이죠. 저는 뭐든 좋아요. 특히 아버님 사진전 할 생각을 하니 더 좋아요. 이렇게 멋진 사진을 남기셨는데 그냥 상자에만 넣어두긴 아깝잖아요. 우리 가족 모두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거고요. 사위가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데 뭉클했어요.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일까지 나서서 챙기는 사위라니 안심해도 되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나저나 딸이 저보다 낫더라고요. 우리 딸이 아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니. 감동이네. 물론 자네도 감동이고. 어머님이 결혼식 내내 우셨잖아요. 아버님 생각나서 그러시는 거라고. 아내도 많이 울었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식장을 잡아두는 바람에 아버님을 충분히 기리지도 못하고 결혼식을 올린 것 같아서 내내 미안했거든요. 그런 생각까지 했어? 아내가 행복하다고 말은 하는데 내심 얼굴에 그늘이 있었거든요. 아버님 때문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가장 좋은 방법을 제안해 주신 거예요. 저 진짜 기뻐요. 요즘 아내도 신났어요. 그래? 네. 저희 아이 낳고 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지금이 최적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비용은 내가 대고 싶은데. 어머님이 하고 싶으신 마음도 충분히 알겠지만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사위가 말을 어찌나 예쁘게 하던지 제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대신 너희들 아이 낳으면 내가 뭐라도 하나 크게 해줄게.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뭐 하나 크게보다 종종 신세 질 일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 미리 보험 드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잔말 않고 도울게. 그렇게 석 달 후 남편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시가 열렸어요. 다 애들이 추진해서 진행한 덕분이었죠. 전시관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쭉 보는데 먹먹하더라고요. 전부 남편의 마음으로 제가 고르고 인화한 사진들이었어요. 일가 친척들, 남편과 제 지인들, 그리고 딸과 사위도 지인들을 초대했더라고요. 낮부터 저녁까지 관람할 수 있겠는데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어요. 심지어는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들까지 왔더라고요. 야, 재수씨, 사진이 기가 막히네요. 이 녀석이 사진 잘 찍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을 줄이야? 저도 이제 알았어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자기 꿈을 접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씨가 열어주신 거예요? 애들이 다 했어요. 아유, 그러면 그 녀석은 더 기쁘죠. 자기 꿈을 가족들이 이뤄줬잖아요. 그래도요. 본인이 직접 사진도 소개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제가 하는 건 한계가 있었어요. 그 녀석은 재수씨한테 믿고 맡길걸요. 재수씨가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녀석이었잖아요. 네? 아유, 제가 고등학교 동창이잖아요. 그 녀석 좋다는 여자애들이 좀 있었어요. 늘 신비롭게 사진만 찍고 다니니까. 근데 편지받고 한 번도 답장을 주거나 말을 건 적이 없어요. 여자애들이 무슨 선비냐고 할 정도로요. 제가 그때 친해서 야, 너는 인기가 많아도 문제냐? 그러면서 질투를 좀 했었는데 그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난 임자 있는 몸이야.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예, 나중에 재수씨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 임자는 어디에 두고 결혼하냐? 그러니까 임마, 나 그 임자랑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난 당연히 다른 여자일 줄 알았죠. 그 사람도 참 재수씨만 좋아했어요. 재수씨를 위해서 산 게 걔 인생에는 충분한 행복이었을 거예요. 저 때문에 꿈을 못 이룬 건데도요. 아이 참, 그 재수씨가 꿈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재수씨가 그 녀석의 또 다른 꿈을 이뤄주셨잖아요. 그 녀석한테 재수씨보다 중요한 건 없었어요. 사진도 재수씨 앞에선 2순위였을 거예요. 가기 전에 이렇게 많이 찍었더라고요. 재수씨가 옆에 있으니까 했겠죠. 동창과 한창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기다렸던 손님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바로 그 복지관 어르신들이요. 직원이 먼저 와서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저희가 이 전시에 오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이제라도 남편 꿈을 이뤄주고 싶어서요. 저는 우리 남편과 결혼 사진을 찍은 그 어르신께 다가갔어요. 어르신께는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따로 있어요. 저는 어르신을 모시고 바로 문제의 사진 앞으로 갔어요. 아유, 그 뭐니나 이 사진도 걸었어? 신랑은 안 건다고 했다니까. 여기 제목 보세요. 내 남편의 유일한 외도. 아유, 내가 못 살아. 남들이 흉보면 어쩌려고. 여기 작은 글씨로 뜻을 적었어요. 평생 웨딩드레스 한번 못 입어보신 어르신을 위해 남편이 신랑이 되어 찍은 사진이다. 나 외에 다른 여자와의 결혼 사진이라니 평생 나만 보던 남자의 변신이랄까? 글도 참 잘 썼네. 이건 아기 엄마가 썼지? 네. 아유, 누가 들으면 새색시인 줄 알겠어요. 내 눈에는 아직도 새색시 같아. 뭐든 다 즐기면서 살아. 인생 안 길어. 알겠지? 어르신의 당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던 것 같아요. 어르신을 부축해 남편의 사진을 하나하나 같이 봤어요. 사진 속에선 남편이 잡아드렸던 그 손을 제가 잡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저기 어딘가에서 꼭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요.